그 전현무 씨와 가수 보아 씨가 라이브 방송을 해서 좀 논란이 됐다고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전현무 씨도 사과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강민경 아나운서. 네. 어떤 내용이에요? 보아 씨가 어제 사과를 했고요. 어제 사과했죠. 네, 전현무 씨는 오늘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가수 보아 씨와 진행한 이 취중 라이브가 논란이 되자 이제 직접 결국 사과를 한 건데요. 오늘 SNS를 통해 지난 토요일 인스타 라이브 방송과 관련한 공식 사과가 늦었다. 라이브 도중 공연이 언급된 박나래 씨에게 방송 직후 직접 사과를 했는데 그때 불쾌했을 상황에도 너그럽게 이해해준 박나래 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면서 또 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상대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를 방송으로 언급한 점, 취중 상태에서 경솔하게 라이브를 진행한 점 등 모두 잘못된 행동이라며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들에게 사과드린다. 친한 사람일수록 배려하고 아끼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전현무 씨가 오늘 밝힌 사과문인데 이제 박나래 씨 어제 좀 논란이 됐던 부분 말씀드렸죠. 사과하고 이 취중 상태로 방송을 라이브로 진행한 점도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좀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네, 보아 씨와 전현무 씨 두 분 모두 진심 어린 사과로 사태는 지금 일단락되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이 방송인으로서 신중함, 또 친분을 빌미로 한 과도한 언급에 대한 비판 여론은 아마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박나래 씨가 별다른 반응 없이 조용히 이번 논란을 넘길 것 같아서 전현무 씨의 말처럼 진짜 친한 사람일수록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사실을 좀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작 박나래 씨가 별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뭐 스케줄에 안 간 거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어제 이유가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예, 맞습니다. 지난 전현무 씨와 보아 씨의 어떤 그런 라이브 방송 때문은 아니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요.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이제 주거지 내에서 고가의 물품 등이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경찰에 어제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도둑이 들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판단이 불명확합니다. 그런데 집에 있었던 고가의 물품들이 지금 없어졌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가 된 상황이라고 하고요. 지금 피해 금액이 약 수천만 원대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수천만 원이요? 집에 보관하고 있던 고가의 물건들이 분실된 것을 7일에 알게 됐다는 건데 수천만 원의 금품이 도난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안 변호사님, 박나래 씨가 이게 언제 없어졌는지 정확하게 특정을 못하고 있다면서요? 참 이게 피해자로서도 참 답답할 노릇일 텐데요. 저희도 사실 귀금속이라든가 고가 명품을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매일 이 친구가 잘 매일 있는지 열어보지는 않죠, 그런 거. 그렇게 확인은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 없어졌는지 사실은 구체적으로 특정을 못 하고 있어서 이게 사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부 침입의 내부 소행인지 아니면 외부 소행인지 이마저도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경찰에서는 지금 일흥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사실 언제 분실되는지 일시조차 특정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시를 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면 CCTV가 보존이 돼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용의 선상에 또 누군가를 올려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범행을 특정을 할 때 용의자도 그렇지만 시간을 특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수사 범위를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도난 시기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조 변호사님이 이게 도둑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한 이유가 외부 침입의 가능성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경찰의 현재의 입장은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일시가 특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 7일 날 없어진 것을 이제 파악하고 신고를 했다면 경찰은 이 7일을 중점적으로 수사를 하게 될 텐데 7일에 한해서는 외부 침입이 흔적이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다만 도난의 시점이 그 이전이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침입의 흔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침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흔적이 없어진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 흔적이 아예 없었다라고 지금 단정짓기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수사가 좀 더 진행되면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7일 시점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 흔적이 지워졌을 수도 있다. 그런데 안주성 변호사, 만약에 이게 아는 사람이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은 이거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양형 요소로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양형에서 평가를 그래요? 하는데요. 예. 특히 이제 피해자와의 어떤 인적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신뢰관계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좀 침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양형 요소로서 좀 엄하게 좀 평가를 합니다. 가령 뭐 가족들에 의한 거라거나 아니면은 뭐 고용 관계에 있던 뭐 도움에 의한 거라든가 이런 거라면 한다면 양형적으로는 훨씬 더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되고요. 다만 또 이게 절도 사건이다 보니까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친족이 문제되는 경우다라고 네. 한다면 이제 친족상도례 때문에 처벌 안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친족일 경우에는 네네.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다니까 좀 조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강민경 아나운서 이게 이제 박나래 씨가 입장을 내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소속사에서 내게 되는데 이번에는 아니었어요? 네, 아닙니다. 지금 작년 9월 이후로 박나래 씨의 이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박나래 씨는 FA 시장에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박나래 씨의 홍보를 맡고 있는 홍보 대행사가 일부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홍보 대행사다 보니 이 박나래 씨의 개인 사생활에 관한 답변은 조금 어려운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행사 측에서는 보도 자료만 배포하고 있으니 이 도난 관련 내용은 경찰서 쪽에 좀 직접 확인해 봐라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홍보 대행사니까는 더 세밀하거나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를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조 변호사님 만약에 이제 범인을 잡게 되면 그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돌려받을 수는 있는 거죠. 당연하죠. 돌려받아야 합니다. 예.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이제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제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형사 절차에서는 논외가 돼버리는데 이런 경우에는 물품의 반환을 위해서 민사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아 그래요? 따로 절차를 밟아야 돼요? 네, 이제 형사 절차는 어떤 처벌을 위한 것이고 민사 절차는 이거를 실제의 어떤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절차인데요. 이런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절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뭐 물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물건만큼의 금액을 환산한 어떤 금액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거를 뭐 그때 당시에 내가 산 금액으로 판단을 할 건지 아니면 그 중고가로 판단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민사적인 절차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인정받는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실제 그 사람한테 이것을 배상받을 만한 자력이 있는지가 또 문제가 되거든요. 실제 그 사람이 이거를 다 소비하고 없다, 자력이 없는 상황에 이른다면 실제로 강제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 금액이 산정된 금액을 그 범인이 낼 그 재력이 형편이 없다고 안 되는 하면 거죠. 결국 못 받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박나래 씨 집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뭐 내보긴 합니다만 외관도 좀 노출되긴 했었어요. 사실 이 박나래 씨의 집 같은 경우에는 그 관찰 예능을 통해서 상당히 주기적으로 집의 내부와 외부가 공개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집 위치가 특정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과거 박나래 씨가 이렇게 집이 공개된 이후에 불특정 다수의 자택 방문이 이어지고 있어서 무단 침입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무단 침입이요? 네. 지난해 한 방송에서는 이 나를 만나겠다면서 10시간씩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공포심을 드러낸 적도 있고요. 한 번은 박나래 씨의 어머니가 이제 지인인 줄 알고 이제 문을 열어주는 아찔한 상황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외에도 뭐 돈 빌려달라고 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고 돈 합니다. 빌려달라고요? 네. 사실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이제 공개해서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이 제작이 되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개했다가 곤혹을 치른 뭐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2017년에도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본인의 제주도 이제 주택에 대해서 관찰 예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집의 위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많은 뭐 사람들이 제주도 관광을 가면 그 주택 주변의 마치 어떤 필수 관광 코스처럼 많이 지나들고 또 문 두드리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문 열어달라고 뭐 초인종을 누르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서 당시 이상순 씨가 SNS에 그러한 고충을 토로하는 글을 올렸던 적도 있습니다. 찾아가는 사람들은 선의의 마음으로 찾아갈 수도 있지만 그거를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놀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안 변호사님 이런 알려진 경우만 하더라도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른바 팬심이라고 하는 어떤 원리 속에서 작동을 하는 건데 예. 이 팬심이 어긋나서 어떤 정도를 넘어버리게 되면은 사실은 이거는 범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아무리 연예인이 공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범죄 피해에 사실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수인하라고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혜진 씨 같은 경우도 뭐 샤워하는데 누가 훔쳐봤다는 걸 누가 무단 침입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집 앞에서 10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주거 침입을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에 해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팬심에 있어서는 사실 그 정도를 지키는 게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사례들을 보면 이게 조 변호사님 만약에 일반인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하면요. 집 앞에서 막 10시간씩 누군가 기다리고 대문 앞에 막 들여다보고요. 한혜진 씨 같은 경우는 샤워 중에 무단 침입자가 있기도 했어요. 만약 일반인이 이런 경우를 한다면 네. 신고 일단 무섭죠. 많이 무섭죠. 네, 무섭기 예. 때문에 사실상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들 이제 난감하면서 당황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예. 텐데 누군가가 저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내가 인지를 했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닙니다. 예.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요. 안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런 행위들이 뭐 협박죄라든지 아니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주거침입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기보다는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 조 변호사님 말씀이면 일반인의 경우에 접촉을 하지 말고 바로 경찰의 도움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괜히 내가 섣불리 그 사람을 제지하려고 한다거나 뭔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면 이게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맞아요. 감정이 격해질 수가 있죠. 분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자제시키는 게 가장 예.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안 변호사님, 연예인의 경우에는 이런 대중의 사랑을 뭐 먹고 산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네. 이런 사생활 침해 같은 걸 당했을 때 그냥 참고만 있어야 될까요? 연예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반 다수 국민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연예인이라고 하는 특정 계층을 위한 법은 없습니다. 예.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제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행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스토킹 처벌법의 구성 요건을 살펴보게 되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인 연락을 취해서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예인들 사례를 살펴봤을 때 충분히 그런 구성 요건에 부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해당 혐의로 이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이제 수사를 의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스토킹 처벌법으로 가게 될 때 좋은 점은 아까 이제 조 변호사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들이 어떤 2차 피해, 재범이거든요. 피해. 예. 근데 다른 또 어떤 변질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스토킹 처벌 사건으로 이제 의유를 하게 되면 잠정 조치라든가 이런 경찰 단계에서 어떤 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신고할 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내가 괜히 신고를 잘못했다가 저 사람이 다시 찾아와 가지고 나를 해코지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경찰 수준에서 그런 좀 제도는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잠정 처분에 대해서는 뭐 접근 금지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이 임시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